네, 현재 양대 지수 상승이고요. 코스닥은 장중 고점 부근에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좀 탄력이 아쉽긴 한데요.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는 금융투자의 매도가 오늘 또 지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1,700억 원 정도 금융투자에서 매도하면서 기관의 매도 대부분을 금융투자가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코스피 2,440선 그리고 코스닥이 760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제스터 전문가 연결해서 오늘장 투자의 기술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투자의 기술 오늘장 한마디 남겨주시죠. 네, 자, 거래소 박스 코스닥 상승 연속성이다.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장중 고점 부근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을 정도로 시장 움직임 미국장 하락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박스권에 묶여 있군요.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자,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나스닥 시장의 기술주들의 약간 조정이 좀 나타나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 구간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인데 지금 보는 차트가 이제 선물 지수예요. 선물 지수가 사실 320.55포인트로 당분간은 저는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기보다도 이번 주에 이제 만기가 있습니다. 만기까지는 박스의 어떤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지난 금요일 시장에 이어서 이 시장은 계속 박스의 흐름이 좀 전개되겠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이제 강세에서 약간 반등의 기조, 이렇게 1,256원 정도가 나타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미국의 CPI 발표 전까지는 당분간 어떤 큰 거시적인 어떤 영향은 크지 않겠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게 이제 반영이 되는 듯 이제 코스닥 지금 보는 차트가요. 코스닥이 767포인트, 즉 5일 추세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거 보세요. 그리고 거래소는 보겠습니다. 자, 거래소는 실적 발표와 함께 241선의 저항이죠. 그리고 21선의 지지가 나타나면서 최근에 이제 박스 흐름들이 좀 이어지려고 하는 모습들 좀 나타나고 있고 기관들이 뭐 여지없는 차익 물량들 좀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별로 우리가 좀 보면요. 자, 거래소 시장 쪽에서는 성장주 한번 보면 2차전이죠. 지금 보는 차트가 이제 LG에너솔루션인데, 자, 지나고 보니까 LG에너솔루션이 제가 추천했던 또 1월달 그리고 1월 중순경에 눌림목에서 말씀을 많이 좀 드렸었는데 지금 굉장히 좀 빠지진 않는 상황이고 이제 단기 중기 추세를 이제 우상향으로 이제 돌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폭발적으로 끌어올리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SDI도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상당히 조금 좀 무거운 감이 있지만 그죠? 약간 좀 저항권에 있는 상황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코스닥에서 거래소보다는 좀 가볍지만 그래도 코스닥 쪽에서는 좀 무거운 2차전지 관련 소재주 에코프로비엠하고요. 그리고 에코프로하고 지금 현재 사실 에코프로가 지금 다시 좀 신고가를 좀 이어가고 있고요. LNF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시장에서 낙폭과대 쪽에서 이 펫배터리 관련해서 또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이제 세비캔 같은 경우가 제가 뭐 지지난주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바닥권에 여전히 이 세비캠도 추천하면서 지금 20% 올라왔거든요. 20%가요. 이 작은 수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 성장주들의 상승은 여전히 매수 대기세가 아직까지도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규주들 보게 되면 약간 좀 흐름들이 좀 바뀌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지만 이 코롱 모빌리티 우선주, 거래소죠. 우선주가 끌어올리면서 그죠? 그리고 코롱 모빌리티가 그 뒤를 따라오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뭐 뉴로메카라든지 그리고 SBB 테크 그죠? 이런 종목들, 그 오픈엣지 이런 애들이 연속성을 좀 보이는 상황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상대적으로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이제 언제 올라오느냐. 지금 최근에 신규 또 다시 상장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흐름이 좀 바뀌고 있고 그리고 오늘 상장됐던 그죠? 스튜디오 미래가 이제 따상을 기록하면서 이제 올라온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는 일단은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살아있구나. 이걸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바닥권에서 또 이제 우리가 바이오 제약주들 쪽에서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제넥신 같은 경우도 이 바닥을 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보려면 이런 종목들이 바이오 제약주들이 또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이런 애들이 지금은 시장에 두각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좀 약간 좀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또 신규주들 중에서 뭐 샤페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좀 관심권에 두고 매매 관점에서는 조금 눌림목에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시세가 이렇게 그저 튀어버리면 그죠. 뉴르메카라든지 SBB 테크라든지 이제 개별 상점주들 계속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튀어버리면 조금 이제 매매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떤 그 행복이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거래소보다는 자 코스닥 시장 쪽에서의 어떤 그 지금 매매 투심이 상당히 좀 살아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어제 외인과 기관들이 코스닥 쪽에서 외인이 한 180억 매도에 기관이 한 1000억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약간 좀 꺾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약간 좀 우려할 수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또 다시 지금 시장은 연속성을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가 아닌 코스닥 시장 쪽에서 코스닥이 오늘 또 이제 외인들이 매수를 하면 또 이제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매매 관점에서 눌림목에서 이제 공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외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하는데 매도의 종목별로도 이제 단기 끝자락이 어디냐 요걸 보면서 매도가 끝나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기관 외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이제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포인트로 보고 외인과 기관들이 장중에 매도를 하더라도 크게 뭐 우려하지 말고요. 오히려 눌림목에서 이제 매수를 하고 기관과 외인들이 매수를 하는 포인트에서 약간 좀 단기 트레이딩도 이제 병행하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시장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 쪽에서 매매 투심이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쪽에서 매매를 하자 이렇게 결론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스닥에서 특히 어떤 그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자 심리가 살아있으니까 뭐 악재가 있는 쪽을 봐야 되는 것인지 많이 하락한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지 또 실적 시즌이어서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도 또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차라리 아예 뭐 지금까지 강했었던 테마 가운데서 조정을 어느 정도 줬다면은 그때 좀 한번 진입해보는 이런 전략을 쓰는 것이 좋을지 코스닥의 투자 전략 정리해 주시죠. 네. 자, 첫 번째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약간 공격적으로 이제 매매 스킬이 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살아있는 2차전지 관련 있죠. 지금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뭐 LNF라든지 그리고 펫배터리 관련해서 세비캠, 성일아이텍 이쪽으로 2차전지 관련 섹터 쪽으로 포인트를 잡고 대응하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좀 단기 스킬이 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주들 보게 되면 뉴르메카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한 단계 상승 이후에 정고점을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두 가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하는 종목들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끌어올려서 시장 분위기가 지금 상장 폐지가 이제 감사보고 제출이 이제 4월 말까지니까. 그러니까 한 3월까지는 2월부터 3월 초까지는 이게 연속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잘 정리를 해서 이 신규주들을 이제 계속 상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 스킬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펫배터리 관련해서 저는 세비캠이라든지 성일아이텍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눌림목이 오면요. 단기 약간 눌림목 예를 들어 단기라는 건 5일선이 이탈을 해서 12동 평균선과 20일 이평선에 눌림 조정이 나올 때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눌렸을 때 이제 매매 포인트를 잡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예 내가 정말 자신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내가 좀 크게 수익을 내기보다도 좀 안전하게 보겠다 이러신 분들은 약간의 좀 바이오 제약주들 예를 들어서 제넥신이라든지 그렇죠? 제넥신이라든지 바닥에서 이제 탈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쪽으로 이제 눌림목에서 조금 시간을 투자를 해서 가는 전략도 저는 2월 말까지 그리고 3월 초까지는 충분히 유효하다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렇게 되면 내가 이제 매매를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지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스피는 박스권에 묶여있지만 코스닥의 상승 추세 형성 가능성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터리와 폐배터리 또 신규주 가운데서 조정이 완료된 그런 종목군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전략 포인트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늘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군들 계속 언급을 해주시기 때문에 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 전환하고 있네요. 개장 이후에 1시간 동안의 모습들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내일 이 시간 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